안녕하세요. 간호지도자론의 최성희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독학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간호지도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텐데요. 먼저 이 챕터는 간호관리학의 이해 부분이 먼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1년 과정을 통해서 학위를 우리가 이제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머리에 쏙쏙 남아져 있는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피시면 되고요. 간호관리학의 이해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직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 간호사들은 전문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문직과 직업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책에 나와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도 특정한 분야 널싱 파트이기 때문에 또 환자의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전문직이 8가지에 충족하지 못해서 간호직은 아쉽게도 준전문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커라는 사람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간호사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널싱 스킬이나 그 다음에 특정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위해서 충족되어야 될 가치나 기술, 기능, 지식, 신념의 체계, 여기까지 줄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 전문직이라고 본다라고 그랬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구별해야 될 직업은요, 생계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업과 우리가 전문직에 대한 것을 표로 이렇게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표해 보시는 것은 직업이에요. 근데 직업의 기준으로 저희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죠. 전문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8가지의 기준, 교육, 훈련, 작업, 유형, 신념, 의사결정, 책임, 주체, 자율성, 동기, 정체성, 이지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특성이 직업과 전문직에 대해서 굉장히 구별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 다음에 작업의 유형성도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될 거는 가장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 하면 업무의 자율성입니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문직인데 우리 간호 같은 업무는 우리가 이제 자율성이 좀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좁아요. 그게 왜 그러냐? 간호의 법이 이제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의료법의 기준에서 의사들이 처방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액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율성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성의 비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요. 이 자율성입니다. 여러분들 자율성 별표 치시고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직과 직업의 사회적인 우리 그 비교 특성을 더 세밀하게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사회봉사. 간호직도 그렇고요. 전문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재능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도 있고 그 다음에 널싱이라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우리 근거 기반의 실무 영역을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계속하고 그것을 또 확장해서 그 다음에 실무에 적용을 해서 환자들의 만족이나 그 다음에 쾌유를 우리 디벨롭 시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교육은요. 장기간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장기간.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가 4년제로 일원화가 됐죠. 예, 일원화가 됐습니다. 일원화. 전체 전국에 있는 대학교요. 3년제 없고요. 4년제로 다 일원화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문 교육을 우리나라 간호 전문 교육을 위한 제도인데 이제 아직까지는 방송통신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3년에 졸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RMBSN 과정도 있죠. 2년 코스입니다. 자, 독학사 1년 코스로 진행되고 있고요. 학장인정제도 1년 코스,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대학원, 간호인증 평가 우리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전문 교육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제로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기억부터 시작돼 가지고 미음까지의 활용도는 굉장히 이제 감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 강령에서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윤리강령이 갖춰져야만 전문직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1972년도 여기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죠. 최초 한국 의료인 최초예요. 의료인 최초로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리강령 우리나라 간호사들 있다 없다? 있다가 맞고요. 이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단체인데요. 우리나라는 대한간호협회라는 전문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문단체지 하나의 조직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었을 때 대한간호협회 하면은 막 조직이다, 뭐 회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우리 간호를 대신해서 우리 간호의 흥미, 간호사들의 흥미나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문직은 높은 수준의 실무 표준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대한간호협회가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가 하나의 기업이다, 조직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전문단체 우리 간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규제도 면허법이 있죠. 네, 간호사는 면허법이 있습니다. 전문직에서는 면허법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 1962년 여기다 줄 치시고 국가 시험을 통해서 간호사 면허증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1회씩 시험을 통해서 라이센스 교부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별표를 2번 치셔야 되는 게 자율성이에요. 자율성이란 업무 수행의 의사결정과 판단 하에 자유재량권이 스스로 업무를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이런 통제 간호사 어떤 걸로 봤냐? 의료법. 네, 의료법을 기준으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료법의 통제 기준은 어디? 의사의 아래에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정이 돼야 된다. 간호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하드 이슈적인 게 이 자율성이에요. 우리 간호 쪽에서 부족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적인 비교적인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이게 이제 부족하다 이거죠. 왜? 다시 또 말하면 의료법에서 의사의 밑에서 우리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많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은 내 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평생 일을 해야 돼요. 종사 기간이 어떠냐면은 평생 혹은 장기간이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간호사 라이센스를 따고요. 평생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간호는 어때요? 이직률이 엄청 높습니다. 이직률 여러분들. 네. 마음에 사직서를 쓰고 출근을 하죠. 그 다음에 사직서 막 이제 화가 나면 던져버리고 나와요. 자, 그래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간호가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만큼 환경을 개선을 해서 종사기간을 평생 또는 장기간을 할 수 있도록 업무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튼 우리는 전문직에 있어서 종사기간이 장기간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전문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직의 다양한 기준에서 프렉시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네, 여기다 또 별표를 2개 치십니다. 앞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을 이 프렉시너라는 사람은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요거를 갖다 정리를 한 거예요. 다 나온 내용이 하나의 우리가 이제 그 전문가 프렉시너라는 사람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체적인 업무보다 정신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책임감이 높아야 된다. 자기 업무는 자기가 다 완전한 책임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과 간호 현장에서도 딱 들어맞죠. 자, 그 다음에 연구를 통해 정연되고 발굴된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저 연구를 통해서 발굴된 건 어떤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문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문 지식입니다, 이게. 예, 전문 지식이에요.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연구를 통해서 지식이 우리가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 지식을 다른 고도의 용어를 통하면은 이론이라고 그래요. 시오리라고 하죠. 이론을 어떻게 해요? 실무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실무 적용.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반,
근거 기반의 실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실용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고도의 전문적인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요. 그럼 이거는 뭘 말해요? 4년제를 통합한 걸 말하는 거죠? 네, 4년제. 구성원들의 전문단체를 형성한다? 이거는 대한간호협회. 강한 결속력을 지닌다? 우리 윤리강령이 있고요. 이타주의적인 동기가 부여되고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자, 이타주의는 어떤 거예요? 나이팅게일 하면 생각이 나야 되고 서로를 사랑한다, 도와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봉사, 의료봉사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브렉스너라는 사람이 이랬고요. 또 파발코는요. 자, 이론이나 지식적 기술을 가진다. 이게 전문가다 라고 봤고,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라고 봤고, 자, 교육의 훈련이 장기간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4년제가 되는 거고요. 선택의 동기가 이타적이다. 강제 없어요. 자기가 사명이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속에서 우러나와서 사회봉사를 하고 환자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과 간호를 베푸게 되는 거죠. 전문적인 활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진다. 이거 별표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헌신이 강하고 평생 또는 장기간 종사한다. 아직도 부족하다. 뭐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면서 근무는 할 수 있으나 한 군데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까지는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나 윤리강령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파발코까지 봤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자율성이 굉장히 부족하네요. 자, 그래서요, 우리 간호사 어디에 속하나요, 지금? 네, 여기 있죠? 전문가 여기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요? 자율성 간호법이 그 8가지 중에 한 개가 없기 때문에 앞에 다 7가지로 나와 있지만, 네, 8가지나 7가지 중에 전문가의 특징 중에 자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처럼 일은 하지만 준전문가로 이렇게 속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너의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굉장히 열심히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어떠한 능력이 생기냐. 네, 전문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 발전을 하게 되는 단계는 분명히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 배너라는 사람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모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별표 2개. 왜? 대세 이론이니까. 굉장히 많은 이론 등이 이게 쓰여져 있고 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이 됐고 이대로 그 간호의 환경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이 이론을 적용했다가는 아직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조금 변화한 거는 인턴십 제도가 굉장히 간호 인턴십 4학년 때부터 하는 거는 있죠. 그걸 활발하게 모든 병원에서 좀 운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초보자예요. 자, 초보자는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규칙과 다른 사람의 기대에 의존을 하게 되죠. 보통 이 배너가 만들었을 때의 이 모델의 초보자는요. 어떤 단계일까요, 여러분들? 네, 학생이에요. 학생. 그러니까는 우리가 SNRN이라고 하죠? 네. SNRN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학생이었을 때부터 우리가 실습을 나가면서 실무를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초보자 단계를 그대로 봤어요. 그리고 또는 졸업을 하고 나서요. 1년 코스로 인턴십만 돌리는 거예요. 병원을 적응하고 환자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한 달, 저가 신규 간호사일 때는 4, 5일 만에 환자를 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하고 굉장히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하나가 환경이고 복지인 겁니다. 간호사한테. 자, 이제 신참자가 됐어요. 이제 이거의 과정을 끝났어. 예를 들어서 1년 코스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참자가 갔습니다. 진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거냐. 최소한의 숙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원리 원칙을 굉장히 중시하죠. 프립세터가 굉장히 따지면서 가르쳤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어요. 자, 이때가 우리가 말하는 신참자, 신규 간호사가 되는 겁니다. 신규 간호사가 이렇게 1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가게 되면 보통은 이제 6개월 정도 되면 어때요? 굉장히 이제 자기 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굉장히 발전이 되고요. 1년이 되면 이제 나도 어떻게 된자 이제 적임자 코스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숙련되고 조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못했던 이 우선순위 결정을 못했던 것이 이때는 이제 분석적으로 환자를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못했어요. 기술도 부족했고 능력도 부족했고 했어요. 그런데 적임자에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단계에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숙련가로 가게 되는데요. 자, 숙련가는 여기다 또 표를 주셔야 됩니다. 총체적인 관점. 그 다음에 환자를 보면 미묘한 변화를 인식을 한다. 네, 환자가 조그만 변화가 생겨도 그거에 대해서 뭐가 다음에 저기 컴플레인 할 것 같아 라는 것들을,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쉽게 환자의 대화 속에서 쉽게 결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목표에 맞춰서 이 사람들의 뭘 해요? 퇴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미묘한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때부터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거 별표 꼭 치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때부터 미묘한 그 변화, 환자의 조그마한 변화를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숙련가다.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연속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다 별표 빠바방. 직관적인 내 느낌으로 팍 알았어. 이때 미묘한 변화가 숙련가 때부터 시작되면서 내가 전문가가 됐었을 때에는 문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환자의 관상, 얼굴 이런 것들을 봤더니 어디가 아파서 온 사람인지를 알겠더라 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단계가 어떤 단계?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 자, 그래서 환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통합적인 반응을 파악을 해서 널싱을 제공할 수 있으니 그거야말로 나도 만족하고 RN도 만족하고 환자도 만족하는 전문가 단계가 되는 거죠. 그 전문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휘가 되는 게 이 전문가 단계고요. 배너의 이 5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완성은 뭐예요? 전문가예요. 전문가의 키워드를 알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직관적인 거를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저게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이런 직관적인 느낌으로 안다라는 거는 전문가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레머의 모델이에요. 모든 것에 새로움과 흥분을 느낀다. 밀월기예요. 이때는 어떤 거다? 신규 단계죠. 신규 간호사 단계. 이 크레머도 배너가 이슈적이었을 때는 크레머가 여러분들을 해서 간호관리학에서 먼저 아셨을 거예요. 지금은 크레머보다는 배너의 이론이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밀월기. 자, 이렇게 우리가 사물을 파악을 못해요. 못하는 단계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파악하려고 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밀착해가지고 이제 배우려고 하는 단계, 신규 간호사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길어지면은요, 현실적으로 임상 업무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재빨리 프립세터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셔야 되는, 많이 배우셔야 되는 우리가 밀월기가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간호직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재확인하고 다짐하는 단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충격기예요. 자, 충격기는 왜 그러냐면요, 신규 간호사 할 때 다 좋아서 뭐 빅3 병원, S병원, 뭐 이렇게 A병원을 갔어요. 그랬는데 너무 좋았어. 연봉도 마음에 들고 뭐 복지도 굉장히 좋대. 근데 막상 갔더니 어때요? 환자를 봐야 되고 많은 약과 널싱, 수술명, 수술하는 방법, 처치 이런 것들을 배우려다 보니 어머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나쁘게 보는 단계입니다. 진짜 충격 단계, 충격적이야. 근데 이것만 있어요? 네. 상사의 괴롭힘, 태워서 뭐가 된대요? 죄가 된다. 뭐 이런 걸 막 몸소 체험하는 단계. 그래도 굉장히 많은 충격을 입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현실적인 문제가 직면을 하게 돼요. 이런 건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 눈으로만 봤지 직접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습할 땐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RN이 돼서 봤더니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좌절감과 무기력감이 생기면서 이 충격기 때 많이 병원을 떠날 거예요. 신규 간호사들 한 달, 두 달을 못 버티는 이유가 이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과 내가 생각했던 책에 배운 것과 남이 들었던 것과 내가 받아들인 이 임상의 사회 현실이 아니더라 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굉장히 이런 그 변화도 굉장히 많이 와요. 일단 충격기. 그 나중에 회복기는요. 이겨냅니다. 우리가 그 임상에 적응을 하고 그 상황을 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머 감각도 생긴 거고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사정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어쨌거나 시간이 해결해줘요. 시간이 해결해줘서 버티고 그 환경을 적응하면서 회복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회복이 생겼고 그러면서 웃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환자를 전문가처럼 직관적으로 대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기까지 우리가 크레머의 단계에서 보시고 나중에는 이제 해결기기의 단계에 들어옵니다. 여유가 생겼죠? 새로운 균형을 찾았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의 흔들림들이 이제 균형을 찾았고요. 여러 관점에 바라보고 판단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 또한 뭐가 되겠어요? 판단할 여유가 생긴다? 내 환자를 봤을 때 전문가로서 어떤 거? 직관을 느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체감과 가치관을 정립해서 자신의 성장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은 매스홀로의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호 전문직관의 리더십입니다. 분명 간호 전문직 했어요. 스페셜한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 리더십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간호 전문직관, 네, 견해 전문직, 이런 간호사의 활동, 직분의 견해를 포괄하고 총체적인 신념과 관점을 우리가 총합을 말하는 게 간호 전문직관이고 그 다음에 핫 이슈는 리더십이에요. 비전이나 목표를 달성하도록 집단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의 셀프 리더십이 있어야 우리 수선생님들이 슈퍼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목표, 오늘 내가 우리 팀너싱을 하면서 환자 몇 명을 보고 소화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R&D의 리더십이 전체의 우리 수선생님이나 간호부장님의 슈퍼 리더십을 끌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술의 그 리더십의 관리 기술에서 전문적인 우리가 기술적인 전문성이라고 봤었을 때 특정한 업무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도구나 기술 또 절차를 이용하는 능력이 있으면 이때 기술적인 거는요 보여지는 것들 도구나 스킬인 거죠. 도구나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되는 거고요. 자, 인간적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걸 보시면 되겠냐면은 인간에 더불어 나는 친목, 난 저 사람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핵심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개념적인 기술은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의 능력이에요. 전체 동그라미예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인간적인 거는 다른 사람과 인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개념적인 기술은 최고의 관리자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걸 보시면 되고요. 스킬은 최전방의 필드에서 우리가 임상 병동에서 할 수 있는 스킬이에요. 간호 널싱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단적인 기술도 우리가 상황, 상태, 환자의 상태나 특정한 상태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거에 대한 코칭과 멘토링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요소. 왜? 이직도 많이 하고 퇴원도 많이 하고 간호사 자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성과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방법 또는 인식 매일매일 실천을 할 수 있게 코칭을 한다던가 멘토링을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리더십의 관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간호 리더십의 개념의 정의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개인의 성장이라는 건 라이센스를 따고 내가 이 면허증을 가지고 풀어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최종에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시고 나서 내가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 취직을 한다. 결국에는 개인의 성장이에요. 자아 실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아 실현, 자기 조절. 근데 이 개인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버티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버텨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통제를 하고 가다듬고 또 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회사나 병원의 구조적인 시스템을 정비를 하면서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와줘야 된다고요. 어떻게요? 다학제적인이라는 말 뜻은요. 학과가 여러 학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 의학과, 그다음
뭐 국어교육학과 뭐 이런 것도 되죠. 임상, 물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팀워크를 기반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 역시나 간호의 탁월성 같은 경우에는 숙련된 간호사의 능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창의적인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적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스스로 역할을 인식하고 크리틱 띵킹,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돼. 저게 맞다라고 해도 간호사는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하죠. 우리가 확인의 의무가 있어서 다시 한번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고 혁신적인 간호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호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역, 최상의 간호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구성원들의 공동 비전과 목적을 공유를 하고 지지적인 협력 체계 안에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어디 영향을 줘요? 다양한 간호의 영역도 영향을 주고 보건 정책 확립에도 기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그래야만 우리의 환경에 간호의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영향력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는 이 단락을 마무리를 하면서 간호 전문직의 특성으로서의 개념 확인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자, 기출 개념 확인을 해봤을 때 간호 전문직의 특성으로 부족한 것은 이랬어요. 아까 우리가 7가지 하부 요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부족했던 거, 간호직에서 우리 윤리강령 1972년도 의료인 최초로 우리가 제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격규제 있죠? 4년제로 다 일원화를 시켰고 라이센스를 따야만 우리는 뭘 줘요? 네, 면허증을 주고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죠. 사회적인 가치와 관련성, 이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회봉사를 하고 있죠. 자, 자율성 어때요?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간호법이 아직까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자율성 하나 때문에 우리가 준전문가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배너입니다. 배너는 전문직 단계 중 A 간호사의 행동에 해당되는 단계는 이라고 그랬어요. A 간호사는 라운딩 중에 환자가 홍조를 띠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뭘 봤어요? 직관적으로 고열을 예상을 했다. 그 체온 체크를 해봤더니 몇 도? 39도. 의사한테 노트해야겠죠? 그래서 의사한테 보고했어요. 그래서 얼음주머니에 대줬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해열제를 줬거나 이랬겠죠? 자, 여기에서 봤었을 때 우리 배너의 5단계 중에서는 어떤 거? 직관적인 거를 확인을 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는 거죠.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 개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